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고용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부진한 소비지수 심리와 재정절벽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대두되면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보험사의 상품 계약 실적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업등기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L시리즈가 지난달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한 케이블 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방송사마다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만이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오디션 형태의 채용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 오디션 열풍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 이 오디션 열풍이 우리 시장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지금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오디션을 앞두고 있죠. 그러고 보니 최종 선택이 지금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는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출발은 강했습니다. 개장 전에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비심리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부정적인 발언 내놓으면서 나스닥 파란불 켠 채 장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빨간불 켰습니다. 다우지수 0.62% 오르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13,155선에서 마무리했고요. S&P 500지수 0.29% 오른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418.07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만 파란불 켰습니다. 0.38% 밀리면서 2,978.04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재료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재정절벽 협상, 그리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결과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도 뉴욕 증시가 3주째 올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투자자들이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 오름세 지켜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은 미국 뉴욕 증시의 혼조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은 유럽 증시에 호재로 작용이 됐지만 유럽의 산업 생산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오면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난 10월 공장 생산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각각 5,914선 그리고 3,605선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반대로 0.22% 떨어지면서 7,517.8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일본 증시가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장 마감을 코앞에 두고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상하이 지수가 2,000선이 붕괴가 됐지만 단 일주일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모두 중국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주 어떻게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각각 9,527.39 그리고 22,191.17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 종합 지수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1.6% 급등하면서 2,061.79로 장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3원 하락하면서 1,081.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톡톡 튀는 나라 밖 소식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유럽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교수님,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가 어느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독일, 프랑스가 아닐는죠.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은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또 몇몇 나라들과 정반대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탄탄한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가 약간 흔들리면서 유럽 전체가 더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약 1.6%가량 경제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말에, 유럽의 중앙은행이죠. 분데스뱅크에서, 다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약 0.4% 정도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과물이 나오면서요. 유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인 1유로당 1.2878달러로 굉장히 크게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요, 독일뿐만 아니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11월 달에 8만 5천 개 정도의 새로운 직장이 생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실제로는 14만 6천 개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전된 경제 상황과 또 독일의 약간은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유로존은 조금 더 나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소식은 조금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물론 미국의 소비 시장은요, 땡스기빙이나 그 이후에 뭐 사이버 먼데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소비 시장이 좋아 보이는 듯한 현상이 매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정말로 소비 시장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특별히 오토모바일, 즉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소비 시장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이 바로 cheaper fuel, 즉 원가, 원유가 굉장히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그 원유를 수입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휘발유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싼 값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자기 이제 내부에 있던 원유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내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휘발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또한 차들의 가격도 조금씩 낮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현대기아차가 처음에는 그냥 저렴한 그런 자동차에서 지금 고성능의 적당한 가격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전망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시 한번 미국의 원유에 대한 어떤 좋은 전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 저 유럽과 미국 경제 좀 어서 살아나서 우리 경제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엔 투자 종목을 떡떡 집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애플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완벽한 그런 경제 전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단타를 치긴 괜찮지만 애플이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주식은 팔고 잠바 주스 주식은 사라는 한 지난주 정도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주, 테크놀로지 주식들에서 많은 한국 분들은 그저 삼성전자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외국으로 투자해보는 방향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요. 생산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퀄컴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퀄컴인데요. 퀄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약 20%가량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즉 모바일 기기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망이 좋은 반면이고요. 또 오라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도 역시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기계들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8.9배나 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들에 한번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종목을 짚어주시는데 네. 약간 어설퍼 보이지만 적중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기술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톡톡 튀는 외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코너를 단장했습니다. 각 증권사 지점장들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 알차고 심도 있는 증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이죠. 동양증권 마포 지점의 권형렬 지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 오늘 진행하면서 글로벌 마감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장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조금 전에 박지현 캐스터가 시황 안내해 주셨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둘째 주 첫 월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와 주변국들의 증시 마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소비자 심리 지표가 부진했고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는 플러스 81.09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23포인트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는 4.1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7.7%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1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져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 입장을 비난하며 재정절벽 협상에 진전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투자 심리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소비지표 부진이 장 후반 들어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특허 소송을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애플이 2% 넘게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이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주변국들은 대부분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유럽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증시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 심리 악화에 따른 불안감이 증시에 반영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22% 상승 마감했고 프랑스 파리 까크 40 지수도 플러스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닥스 30 지수는 0.22% 하락하여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과 예산 합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 소비자 심리 지표 악화와 재정절벽 우려에 발목을 잡히며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6%에서 0.4%로 하향 조정한 것도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유럽 주변국들 대부분이 혼조한 모습을 보여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쭉 한번 살펴봐 주셨는데 선물 옵션 마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컴퓨터로 화면, 자료를 화면을 말씀하시죠.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지난주 야간 선물 옵션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E 야간 선물은 우리 시간으로 18시부터 다음날 새벽 05시까지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럽 증시와 시간의 나스닥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거래되다가 미국 증시가 개장되는 23시 30분 전후로 미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을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썸머타임시 22시 30분에 미증시가 개장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일 마이너스 0.2포인트 하락한 259.10으로 출발하여 21시 42분 마이너스 0.5포인트 하락한 258.85를 장중 최저가로 거래된 후 유럽 증시 상승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한 후 23시에 장중 최고가인 260.30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그 유럽 증시나 미 증시의 그 혼조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장 막판에 밀려서 플러스 0.2포인트 상승하는 259.5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선물 각각 133계약과 58계약 각각 순매수하였고요. 기관은 마이너스 140계약 순매도하였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평균치보다 조금 많은 26,000계약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자, 옵션, 야간 옵션 한번 보시면요. 야간 옵션을 좀 살펴보시면 시장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횡보하다 보니까요.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들이 양쪽 다 시간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동시만기일입니다. 한 4일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시간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주의 이후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한 주는 특히 또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좀 많은 한 주인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13일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들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예.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12일에 있는 FOMC 결과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에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한 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한 주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월요일, 오늘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지난주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상승과 대외 증시 상승으로 3주 연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들의 체감 지수는 300-400포인트 하락한 1,500선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지수가 그렇죠. 끌어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선 사업 부분의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선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너브콜이 계속
보여줬는데 이런 현상들은 이번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번에 동시만기 있다는 점 그런 부분하고 지난주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발목을 잡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삼성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장 여러분들 그 투자 포인트를 한 6가지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 소식 그런 부분이 시장의 단기 하락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리고 일본의 지진 그 부분이 지난주에 좀 나왔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IT 부분에 단기 호재로 작용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는 게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요? 자, 오늘의 전략은 한마디로 분할 청산, 분할 매수입니다. 최근 급등하여 이익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종목들은 이익 실현하시는 분할 청산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최근 급락해서 반등하기 시작한 종목군들의 분할 매수 시작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가장 오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 두산중공업을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중국 동방호조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이 원전 시행한다라는 그런 부분, 상장을 실시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중국 수혜주가 아마 두산중공업이니까 두산중공업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로 보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늘의 관심 종목이고요. 동양증권 마포지점의 권영렬 지점장과 함께 오늘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경제 이슈, 경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학길 교수 준비하고 계시고요. 일부 극우 정권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